셋째 마당 1장 진행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우리 프래그먼트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래그먼트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만들었던 부분 화면을 의미하는 건데요. 우리가 부분 화면을 만드는 방법은 레이아웃만 만들어서 보여주는 방법, 그 다음에 레이아웃과 화면 레이아웃과 그 다음에 소스 파일을 만들어서 하나의 UI 객체로 만든 다음에 화면에 보여주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근데 이 부분 화면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경우가 생기겠죠. 만약에 액티비티라고 하는 화면을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 만들었는데, 자, 아래쪽에 이 부분 화면이 똑같은 게 만약에 들어가는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그 부분 화면이 똑같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거기에다가 만약에 레이아웃을 이렇게 추가를 한다라고 하면 레이아웃을 여기도 만들고 여기도 만들고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소스 코드에서 이 레이아웃 안에 들어있는 뭐 버튼이라든가 이런 걸 동작시킨다라고 하면 그 소스 코드도 그대로 복사해서 두 개의 액티비티마다 넣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액티비티가 두 개, 세 개, 네 개 계속 늘어나면 이 부분 화면을 위한 화면 레이아웃이나 소스 코드도 계속 복사해서 붙여넣어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 화면이라고 하는 액티비티는 한 번에 하나가 보이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 개의 액티비티가 보일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하나만 보인다. 그래서 이 프래그먼트를 하나가 보였을 때 그 위에 올려서 보여주고 다른 데선 또 재활용해서 보여주고, 아니면 한번 프래그먼트라고 하는 거를 정의하고 나서 이걸 붕어빵 틀처럼 만들어 놓고 그거를 필요할 때마다 붕어빵을 만들어서 각각 집어넣으면 훨씬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프래그먼트라고 하는 거를 레이아웃 대신에 만들어서 부분 화면으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똑같이 부분 화면이기 때문에 이 프래그먼트를 위한 화면 레이아웃을 만드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냥 레이아웃을 부분 화면을 쓸 때랑 별반 차이가 없어요. 소스 코드도 마찬가지죠. 근데 차이가 약간씩 생깁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액티비티라고 하는 게 독립적으로 동작하잖아요. 그래서 이 프래그먼트도 액티비티를 본떠서 만들었어요. 액티비티가, 자, 이 시스템이 있으면 안드로이드 시스템 안에 액티비티 매니저라고 하는 객체가 있거든요. 이 매니저 객체가 이 액티비티를 다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액티비티라고 하는 하나의 화면을 만들면 매니페스트에 등록해서 설치가 될 때, 앱이 설치될 때 이 시스템이 알도록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액티비티 매니저가 이 각각을 다 알고 독립적으로 관리하는데, 이거를 액티비티 안에서 보여지는 이 프래그먼트 같은 경우에도 독립적으로 관리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립적으로 관리될 수 있게 하려다 보니까 자, 필요한 게 이 프래그먼트라고 하는 거에도 자, 라이프 사이클, 즉 수명주기 또는 생명주기라고 부르는 게 필요하겠다. 왜냐하면 여기다가 액티비티처럼 여기에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가 상태를 알려줘야 개발자가 거기에다가 필요한 코드를 넣어서 그때마다 실행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죠. 그래서 이 프래그먼트라고 하는 거는 라이프 사이클이 있어요. 액티비티처럼. 그리고 액티비티가 동작하는 것처럼 만들어 주려다 보니까 액티비티 매니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프래그먼트 매니저라고 하는 걸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프래그먼트도 마찬가지로 액티비티처럼 직접 이걸 띄워주는 게 아니라 프래그먼트 매니저를 통해서 프래그먼트를 띄워주도록 하는 것을 권장하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우리가 인텐트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서 시스템 쪽으로 이렇게 전달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이 시스템이 인텐트를 해석을 해서 다른 화면을 띄워주게 되는데, 이 프래그먼트 같은 경우에도 인텐트를 전달하면 좋은데 인텐트는 액티비티와 시스템 사이에 뭔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객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텐트를 그대로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인텐트 대신에 우리는 그냥 메소드 호출을 사용을 하자. 그래서 메서드를 여기에 정의를 하고 액티비티에 정의하고 프래그먼트에서 메서드를 호출하거나 프래그먼트에 정의를 해놓고 액티비티에서 메서드를 호출하면 메서드의 파라미터로 데이터를 전달하거나 또는 이 메서드를 호출하면서 어떤 특정한 동작을 하도록 함수 상자에 기능을 넣어놓거나 이렇게 만들어주게 됩니다. 자, 이게 프래그먼트라고 하는 거고요. 이 프래그먼트가 액티비티를 본떠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프래그먼트가 왜 이렇게 동작하는지를 이해하기가 좋겠죠. 자, 이 프래그먼트를 직접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를 하나 생성을 해야 되겠네요. 자, 시작 화면에서 크리에이트를 누르고요. 자,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한 대화 상자가 뜨면 첫 화면에서는 empty activity 그대로 두고 next, 그 다음에 프로젝트의 이름은 my fragment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my 패키지 이름에서 my 자는 빼주고요. 자, finish 누르면 새로운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프로젝트 창이 열리면
자, 우리 여기다가 그 프래그먼트를 두 개를 만들 거예요. 두 개. 근데 일단은 첫 번째 하나를 만들어서 그 프래그먼트를 액티비티 main.xml의 부분 화면으로 추가를 해서 보여줄 겁니다. 우리가 프래그먼트도 부분 화면이라고 하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전체 화면은 액티비티고 액티비티라는 전체 화면은 시스템에서 관리한다. 근데 액티비티 위에 올라가면서 부분적으로 보이는 이거를 프래그먼트라고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프래그먼트를 하나 추가하고 싶다라고 하면 자, 우리 프래그먼트를 자, 여기 app 갖다 놓고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new라고 하고 프래그먼트 메뉴로 가보면 돼요. 그러면 프래그먼트를 여러 개 중에 하나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게 여기 있는 프래그먼트 블랭크라고 하는 거예요. 블랭크. 여기 블랭크를 한번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새로운 프래그먼트를 만들 수 있는 대화 상자가 뜨는데요. 자, 여기다가 우리 로그인 프래그먼트라고 하는 이름을 한번 해볼게요. 블랭크 프래그먼트에다가 로그인으로 변경을 해보자. 그러면 이 프래그먼트는 부분 화면이긴 한데 우리가 했던 것처럼 레이아웃 파일 하나와 소스 파일 하나로 구성해서 부분 화면을 만들 수도 있다 그랬죠. 그죠? 리니어 레이아웃을 상속해서 하는 걸 하나 만들어 봤었어요. 근데 이 프래그먼트 같은 경우에도 파일과 소스 파일과 XML 레이아웃 파일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화면과 소스 기능이 분리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피니쉬를 누르면 새로운 파일 두 개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근데 로그인 프래그먼트라고 하는데 가보면 코드가 굉장히 복잡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프래그먼트의 대표적인 기능들을 다 미리 넣어놓은 거예요. 근데 이 기능을 우리가 다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자, 프래그먼트의 화면, 그 다음에 프래그먼트를 위한 기능을 담당하는 소스 파일, 요게 한 쌍으로 이루어져서 프래그먼트로 보인다는 정도만 지금 테스트를 할 거기 때문에 자, 여기 있는 기능을 일단 삭제를 해봅니다. 자, 위쪽에 임포트 아래에 있는 코드 클래스 전까지 삭제.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클래스 안에 있는 코드는 onCreateView를 빼고는 삭제. 자, 그러면 이런 모양이 남아 있겠죠. 그 다음에 여러 줄로 이렇게 표시가 되니까 좀 복잡하게 보인다라고 하면 onCreateView라고 하는 이 함수는 한 줄로 만들어 줄게요. 이렇게 한 줄로 만들어주면 자, 요런 코드가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커멘트 삭제를 하면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세 줄만 남게 될 겁니다. on create view라고 하는 거 on으로 시작하니까 우리가 호출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어느 시점에 호출된다라고 하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액티비티의 on create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액티비티 같은 경우에는 이 화면 즉 액티비티가 메모리에 만들어질 때 이 안에다가 초기화하는 코드를 넣잖아요. 자, 로그인 프래그먼트라고 하는 이 프래그먼트도 자, 이 프래그먼트의 화면이 초기화되는 시점에 onCreateView라고 하는 게 호출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부분 화면이니까 레이아웃 인플레이터 객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레이아웃 자, RES 밑에 레이아웃 폴더 밑에 있는 프래그먼트 로그인.xml에 있는 거를 여기다가 같이 매칭을 시켜주는 거죠. 자, 프래그먼트 로그인.xml에 가보면 자, 프레임 레이아웃이라고 해놓고 그 안에 텍스트 뷰 하나가 들어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로그인 화면이라고 보고 자, 로그인 화면을 하나 만들어 봅니다. 자, 그러면 여기 텍스트 뷰 선택하고 딜리트 키 눌러 삭제하고요. 최상위 레이아웃을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컨버트 뷰 리니어 레이아웃을 한번 해볼게요. 자, 리니어 레이아웃에 허리젠틀로 되어 있는데요. 오리엔테이션 속성을 버티컬로 변경을 해봅니다. 자, 여기 있죠? 버티컬. 그럼 세로 방향으로 추가가 되겠죠? 그럼 텍스트 뷰를 하나 끌어다 놓고요. 텍스트 뷰의 텍스트는 자, 로그인 화면 이렇게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가 좀 작으면 이 글자의 크기를 변경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텍스트 사이즈로 와서 자, 40sp 자, 이렇게 변경을 해주면 이렇게 만들어주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입력 상자 같은 것들 막 집어넣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버튼도 만들어 넣을 수가 있습니다. 뭐 어떤 거든 저 레이아웃이니까 똑같이 만들면 되겠죠. 부분 화면을 위한 레이아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플레인 텍스트라고 하는 입력 상자 갖다 놓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버튼 하나 갖다 놓을 수 있다. 뭐 어떤 거든 이렇게 추가를 할 수가 있겠죠. 입력 상자에 입력되어 있는 글자는 자, 삭제를 하고요. 버튼 같은 경우에는 뭐 나중에 글자 변경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구성을 하고 로그인 화면의 색상을 한번 바꿔서 다른 것과 구분될 수 있게 한번 해볼게요. 리니어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최상위 레이아웃 선택을 하고
자, 백그라운드라고 하는 속성을 찾아서 색상을 한번 지정해 봅니다. 자, 백그라운드에 분홍색 계열이네요. 분홍색 계열로 이렇게 로그인 화면을 만들어 봅니다. 어떤 색상을 하든 크게 상관은 없겠죠. 자, 조금 이따 이어서 하겠습니다.